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월도 이제 거의 다 갔네요. 곧 이제 그 9월이 오는데 8월 마무리 우선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이 무슨 날인가 하고 보니까 오늘은 정말 부끄러운 날이죠. 바로 경술국치의 날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조선이 이제 망한 날이죠. 일본 제국주의 손으로 이제 어, 그 완벽하게 넘어간 그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경술국치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정말 그 19세기 말을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고 20세기 초를 보다가 보면 정말 답답하고 부끄럽고 분노스럽고 이제 그런 그 우리의 그 이제 조선 말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어, 정말 그 어떤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쫙 그 상황이 전개되어 갔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뭐 저는 그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그 자꾸 그 자료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정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날짜 이야기를 통해서 어,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제 오늘이 조선이 어떻게 된 날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그 이제 한 바가 있는데 소위 그 이제 만국일지라고 해서 그런 사건들을 그 연대별로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간략하게 물론 엄청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쭉 그 연대별로 연결해 갖고 조선이 결국은 망하는 경술국지까지 오는데 이제 어떻게 그 세월이 흘러왔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우성을 치다가 이제 나라가 그렇게 됐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조선의 망국일지를 한번 바라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29일이 이제 조선이 망한 날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한일 합방이죠. 한일 합방. 경술국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런데 을사조약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얘기를 하면서 이 경술국치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안 해요. 응? 음, 뭐 실질적으로 뭐 많은 그 어떤 그 국권을 갖다 빼앗긴 것은 물론 뭐 을사조약, 을사늑약, 을사보호조약 뭐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그때 그부터 이제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야말로 행정적으로 마무리된 날은 바로 오늘이거든요. 1910년 8월 29일 조선이 망한 날입니다. 이제 경술국치라고 경술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국일지를 한번 쭉 작성을 해봤어요. 뭐 이 쓰라린 그 과거 역사를 자꾸 뭐 되뇌어 봐야 뭐 좋을 거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음, 그래도 쓰린 역사지만은 아무리 지저분하고 더러워도 역사는 역사예요.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조선의 만국일지를 한번 쭉 한번 간략간략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이제 만국에 처하게 된 데는 이제 몇 명의 그 이제 주 등장인물이 있죠. 바로 이제 고종입니다. 1852년 9월 8일 날 태어나서 1919년 1월 21일 3.1운동 직전에 숨을 거뒀네요. 조선의 26대 왕이네요. 그리고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 저는 이 황제라는 표현을 놓고 제가 가끔 가지고 좀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제국 황제라고 얘기를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가. 뭐 제국이라고 붙이면 좀 그럴듯한 뭐 이게 덩치값이 있어야지 제국이지.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고종의 부인이 있었죠. 민비. 그, 또 다른 말로 명성황후라고 하죠. 이제 대한제국이 된 다음에 이제 민비는 명성황후가 된 거죠. 1851년에 태어나서 1895년 을미사병원에 그때 이제 일본 낭인에 의해서 이제 살해를 당하죠. 조선 제26대 국왕 고종의 그 부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 대원군이라는 또 존재가 있어요. 흥선대원. 그는 하여튼 고종이 즉위를 하고서 고종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 이제 1864년 1월 21일 날 이제 고종을 대신해서 이제 국정을 이제 이끌은 거예요. 안으로는 유교의 의민 정치를 내세워 전제 왕권의 재확립을 위한 정책을 과단성 있게 추진하였고 밖으로는 개항을 요구하는 서구의
열강의 침략적 자세에 대해서 척외 강경 정책, 즉 쇄국 정책으로 대응을 했다. 참 음, 뭐 역사의 가정이 필요 없지만은 저때 좀 더 적극적으로 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다라면은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됐을지 물론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66년이네요. 고종이 즉위를 하고서 3년째 병인 양요가 일어났습니다. 병인 양요는 이제 프랑스 그 군인들이 와갖고서 이제 뭔가 어, 우리가 그 천주교 탄압을 하니까 이제 그 이제 그걸 구실 삼아서 이제 프랑스 극동사령관 로즈 제독이 이제 함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조선을 침공을 한 거죠. 음, 근데 뭐 병인양요 때도 뭐 그 프랑스군이 뭐 대충 물러갔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명치유신이 이제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1868년 3월 14일. 물론 뭐 일본의 근대화가 이때 뭐 갑자기 이때 1868년 3월 14일 날 갑자기 된 건 아니겠지만은 물론 그 이전부터 이제 서양하고 교류가 쭉 이제 있어는 왔죠. 그러니까 임진왜란때 조총을 들고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한 거잖아요. 1853년에 이제 미국의 그 페리 제독이 이제 이른바 검은배 사건이죠. 흑선, 불호훈해라고 얘기를 읽으면 되겠네요. 그걸 끌고 와서 이제 에도만 입구에 딱 나타났는데 이때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배가 거무튀튀한데 그렇게 큰 배가 생전 보도 못한 그런 커다란 배가 와서 이제 에, 개항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굴복을 해갖고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명치유신이 이제 일어나고 일본이 이제 본격적인 근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871년 6월 1일 날 이제 신미양요가 있었죠. 이것은 이제 미국하고 전투를 벌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이전에 이제 제너럴 샤마노 사건이 있었죠, 대동강에서. 그때 그 홍수가 져갖고 대동강이 이렇게 불어나갖고 이제 배를 끌고 들어왔는데 물이 빠지니까 배가 못 나간 거예요, 이 제너럴 샤마노. 참 그 사람들도 답답한 사람들이지.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음, 또 전투를 벌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병인양요고 신미양요고 프랑스하고 미국이 그냥 이 상태에서 대충 마무리하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나라가 조선이 승리했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프랑스를 이겼고 미국을 물리친 나라다. 큰 착각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본 그 이제 군함이 또 들어옵니다. 운양호 사건이 일어나죠. 1875년 9월 20일입니다. 강화도 사건. 통상 체결을 하라고 이또 개항을 요구하는 거죠. 말하자면. 일본 군함 운양호. 요새는 운요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운양호가 일본어로 발음하면 운요가 됩니다. 그래서 운요호라고 자꾸 하는데 입에 이렇게 익숙지 않은 용어예요. 운양호가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조선 수비대하고 전투를 이제 벌이고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강화도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됩니다. 뭐 이제 이 운양호 사건 뭐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뭐 서로 이제 손실도 나고 그러니까 이 강화도 조약을 이제 체결하면서 이제 뭔가 그 일본 쪽에서 이제 되게 유리한 국면에 이제 들어선 거예요. 그게 1876년 2월 27일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그 조미소 통상 조약이 이제 또 일어나죠. 1882년 5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김홍집하고 미국의 로버트 윌슨 슈펠트 간의 지물포에서 이제 이 조미소 통상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됐는데 조선이 서양 국가하고 맺은 최초의 그 통상 조약이에요. 제가 금년 5월 22일 날 이 조미소 통상 조약에 대해서 그 방송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은 해 7월 19일 날 이모군란이 이제 일어났죠. 이모군란 뭐 7월 19일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 달에 19일 날 이제 이모군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90군데를 이제 후대접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 사건이죠. 자, 그리고 나서 2년 뒤 1884년 12월 4일 날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김옥균, 박영용,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 개화파, 즉 그 친일 개화파들에 의해서 이제 이 갑신정변, 즉 쿠데타가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3일 천하로 끝나죠.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이 그렇게 이제 실패를 하기 때문에 1885년 4월 18일 날 이홍장하고 그 이토 히로부미가 사이에서 어, 또 이제 자기네들이 그 이제 한반도 내에서 패권을 지려고 서로 이제 조약을 이제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땅에 이제 외국 군대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냥 웃기잖아요, 지금. 응? 이용장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어, 한반도 내에서 뭔가 그 양국의 어떤 세력, 물론 동북아 세력이라고 그러지만은 이게 이제 한반도 내 양국 주둔군 철수를 주내용으로 하면서 서로 이제 음, 뭔가 중국은 우리를 속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일본은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속국이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밀쳐내기 위해서 양국 주둔군 철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꼭 그 6.25 때, 6.25 일어나기 전에 외국군 철수 뭐 이런 이제 분위기였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894년 1월 달에 가렴주구에 시달린 농민들이 동학 농민 운동을 일으키죠. 사실 이 혁명이라고 지금 호칭을 하는데 뭐 요새 워낙 그 이제 이 혁명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갖다 붙인 이름이냐. 사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나고도 세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걸 혁명이라고 호칭하기가 좀 어렵죠. 예. 동학은 사실은 뭐 어, 세상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제압을 당했죠. 그래서 이건 혁명이라기보다 그냥 농민 운동이다. 옛날에 동학난이라고 불렀었는데 참 이 용어가 그 다음에 이제 1894년 7월 25일부터 다음해 4월까지 청일전쟁이 일어나. 참 웃기는 얘기죠. 청일전쟁,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는데, 이게 물론 뭐, 한반도 이 외부에서도 싸움이 있었지만은, 한반도에서도 싸움이 있었어요. 왜 남의 나라가,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와갖고 싸움을 하느냐 이거죠. 그게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19세기 말에 참, 이 조선이 이제 저런 그 운명을 이제 걸치고서 이제 살아나오고 있었던 때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1894년, 어, 그, 이제 갑오경장이 일어나죠. 네. 물론 그 10년 전에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났지만 3.1천하로 끝나서 이제 음, 망명을 했던 개화파들이 이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제 승리를 하니까 그 우위세를 얻고 다시 돌아와 갖고 이제 갑오경장, 갑오개혁을 이제 주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김옥균은 이제 돌아오질 못하고 사실은 결국 이제 김옥균은 홍중호한테 암살을 당하죠. 그에 대해서도 김옥균이 그 암살당한 날 제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오경장이 이제 그 일어나고서 이제 이게 나라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홍범 14조를 이제 제정을 해서 이제 공포를 합니다. 이 홍범 14조도 제가 1월 7일 날, 금년 1월 7일 날 방송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음,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헌법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갑오개혁을 놓고서 이제 고종이 맨 처음에는 좋아 좋아 오냐 오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왕권을 제한을 하려고 이제 자꾸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김홍직도 맞아 죽죠. 네, 참. 갑오 개혁도 결국은 실패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홍범 14조가 그 공포된 1월 7일 날 그 해드린 방송에서 여기 있는 내용을 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거 보면은 뭐 고종의 고난을 상당히 이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자,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을미사변이 이제 일어납니다. 음, 이제 며칠 전에 그 이제 우장춘 박사에 대해서 그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장춘 박사의 이제 아버지가 여기에 이제 연루가 되죠. 즉 을미사변은 1895년 10월 8일인데 그 경복궁에 난입을 해갖고 건천궁 곤영합 일대에서 음, 민비 명성황후 민비를 이제 칼로 찔러서 이제 암살하고 시신에 석유를 뿌려서 불태운 사건이다. 참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민비가 이렇든 저렇든 그래도 어, 국왕의 비인데 어떻게 참 외국 소위 자객들이 들어와갖고서 그걸 암살할 수가 있을까? 이거 참 여기 이제 낭인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을미사변을 주도한 사람들이 상당히 그 지식인 계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부가 되는 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을미 개혁이 또 이제 그 을미사변 이후에 음, 이제 일어나는데
어, 그 1년 후쯤에 1년도 아니네요. 한 4개월 후에 아간 파츠는 이제 그때 그 사이에 뭐 조선의 그 제도 개혁을 추진을 한 건데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어찌됐든 그 이제 김홍집이 어, 단발령을 이제 실시를 하죠. 이게 단발령은 제가 2021년 12월 30일 날, 12월 30일입니다. 그때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봉이다. 차두가단 차발불가단. 내 목을 쳐라. 머리카락을 못 자른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그때 이제 했었다라고 해서 그래도 조선의 선비가 기계가 있었다. 그 단편적인 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는 정말 뭔가 나라를 개조를 해야 될 때인데 목을 내걸고 진짜 머리 자르는 걸 반대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라서 좀 한국팅이가 좀 씁쓸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자, 어찌됐든 1895년 12월 30일 날 이제 단발령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96년 2월 11일 날 어, 아관 파천이 일어나고 그 1년 동안 이제 음, 고종이 이 아라사시 그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이제 직무를 본 거예요.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제가 이제 어, 8관 파천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8개 공관에 내가 글로 옮겨갈 테니 받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거절했는데 러시아만 받아준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유. 자, 그러면서 이제 광무개혁을 이제 그 고종이 이제 시행을 하죠. 1897년부터 1904년까지. 글쎄요, 뭐한 7년간 그 광무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1904년, 1905년이 바로 그 을사 조약이 있었던 그 해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한일 의정서가 체결이 됩니다. 결국은 어, 조선의 그 어떤 그 왕권이 이게 뭐 넘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자, 러시아 제국과 전쟁을 일으킨 일본 제국이 중립을 주장하는 대한제국을 세력권에 넣기 위해서 1904년 1월 대한제국 황성을 공격하여 황궁을 점령한 뒤 같은 해 2월 23일 날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일본이 한국을 협박하여 이지용과 하야시 본스키의 명의로 공주동맹을 전개로 6개 조항으로 한일 의정서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러일 전쟁이 이제 일어나네요. 1904년 2월 8일 날 발발을 했고 1905년 가을까지 이제 계속이 되는데 뭐 이때 결국은 그 일본이 발틱 함대를 그 이제 한일 대한해협 그래서 그 독도 그 사이에서 이제 침몰을 시키죠. 참 러시아 개망신당한 그 사건이죠. 근데 이러니까 이제 뭐 지가 살아갖고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이기지, 러일 전쟁에서 이기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역사 참고서를 보니까 일청 전쟁, 일러 전쟁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왜 승리한 나라를 앞에다 놓아야지 패한 나라를 앞에다 놓느냐. 그래서 참 우리하고 관계없는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우리 아닌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근처에서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1차 한일 협약이 1904년 8월 22일 날 이제 체결이 됩니다. 여기 보면 한일 외국인 고문 용병에 관한 협정서라고 돼 있죠. 근데 이런 협정을 통해서 이제 소위 그 일본의 그 실세들이 이제 마구 조선의 조정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며칠 전에 방송을 해드렸던 카스라 테프트 조약이 이제 그 1905년 7월 29일 날 이제 이게 있고 근데 이게 이제 1924년에 발표되죠. 그 이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었는데 이거는 뭐 말이 뭐 조약이지 사실은 그 그냥 메모랜덤 같은 그런 형식이었다라고 하는 아니 실제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게 무슨 뭐 상호 간에 무슨 국회 비준을 받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카스라는 이제 어, 일본 그때 당시 내각 총리 대신이었고 이제 태프트가 이제 미국 그 육군 장관인데 나중에 이제 이 어, 태프트가 이제 미국 대통령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을사조약이 1905년 11월 17일 날 이제 있었습니다. 이게 제2차 한일 협약이라고도 이제 불리죠. 또 을사늑약.
우리는 국민학교 다닐 때 을사 보호조약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보호자가 들어가는 게 이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 을사조약이라고 부르더니 이제 강제로 체결됐다라고 해갖고 을사늑약이라고 요새는 이제 부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1907년에 헤이그 특사 사건이 일어나죠. 소위 그 이준 열사가 그 만국 그 평화회의장에 못 들어가고서 뭐 자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병사했다라는 이제 그런 그게 이제 정설이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한일 신협약이라는 게 1907년 7월 24일 날 이제 체결이 됩니다. 음, 이게 그 한일 협약이 제1 한일 협약, 제2 한일 협약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한일 신협약을 이제 또 구분하기 위해서 제3 3차 한일 협약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이제 합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조약이 하나 체결될 때마다 조선의 어떤 그 어떤 주권이 조금씩 이제 일본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907년에 7월 31일 날 대한제국군 해산이 이제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8월 1일 날 남대문 앞에서 이제 일본군하고 우리 그 조선군 그나마 이제 좀 뭔가 그 장비도 좀 갖추고 있었던 그런 이제 조선 군대하고 이제 전투가 벌어지죠. 그런데 이제 무기고를 이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며칠 버티지 못하고서 이제 결국은 그 남대문 전투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전부 이제 그 죽거나 이제 뭐 체포가 됐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남대문 전투 이것도 제가 방송번호 252번입니다. 지난해 8월 1일 날 남대문 전투에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7월 12일 날 방송해드렸던 기후각서가 체결이 됩니다. 1909년. 용이 3년이니까 이제 순종 3년 되는 해죠. 그래서 이 기후각서는 대한제국, 즉 조선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 교도행정이 이제 일본으로 완전히 넘어간 그런 이제 각서가 되겠습니다. 참 이것도 7월 10일 날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1909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전라남도와 그 외곽 일대에서 저항을 했던 항일 의병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남한 대토벌 작전을 이제 벌이죠. 결국은 어, 일종의 그 경술부치 한일 병합으로 위한 그 정지 작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1910년 오늘 8월 29일입니다. 8월 22일 날 조인이 돼갖고 8월 29일 날 이제 발효가 되는데 경술국치 즉 한일 합방이 되는 거예요. 한일 병합이 되는 겁니다. 한일 병합 조약 또는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 강국구 헤이코니 간수루 조약구. 강국구 헤이코니 간수구 조약구. 예, 그렇게 이제 그 한일 병합에 관한 한일 합방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되고 발효가 이제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29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부끄러운 일이다 해서 경술을 붙이다라고 그렇게 또 일명 부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모티콘이 이제 대성통곡을 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상 8월 29일 경술 국치를 이제 맞이를 했는데 과연 조선이 일본 쪽에 어떻게 나라가 넘어갔는지 그 19세기 말부터 쭉 그 만국 조선의 일지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 서양의 유명한 그 역사학자가 있죠. 이에치카르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대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과거의 진실된 대화를 듣고 오늘 올바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가사회가 또 국민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나간 과거가 부끄럽다라고 해갖고 그 과거에다가 분칠을 해서 아닌 척하고 있다가 보면은 음, 후손들이 그걸 그대로 배우고서 음,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되면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과거와 현재와 대화를 올바르게 하고서 부끄러운 역사는 부끄러운 대로 다가발려 놓고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거기서 교훈을 찾아내야지 다시는 그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네, 참, 좀
마음이 좀 씁쓸한 그런 8월 29일입니다. 경술국치, 나라를 빼앗긴 날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1945년 8월 15일까지 약 35년, 음, 36년에 가까운 어, 일제 그 식민 통치 아래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렇게 나라를 팔아넘긴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고, 음, 한일 합방이 된 이후에 일제히 하늘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또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그러다 결국은 어,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세우고, 그다음에 산업화를 이룩하고 민주화를 이루고 정보화를 이루고, 결국은 선진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역사가 반복이 되면은 또 다시 그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어, 사실 그대로 바라다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 모든 걸 다 덮어두고, 이런 만국일치를 덮어두고서 그저 그냥 남탓만 하면서 일본 놈들이 와갖고 우리나라를 강제로 집어삼켰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도 또 후손들도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요. 과거의 역사가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글쎄요. 지난 정권을 고종의 망령이 되살아난 정권 같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솔국치 정말 부끄러운 날에 부끄러운 그 과거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